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또또까 형은 나를 데리고 다니며 이런저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그러는 형이 있어 좋았다. 나는 모든 것을 집 밖에서 배웠다. 집에서는 나 혼자 눈치껏 행동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하기 일쑤였고, 그 때문에 걸핏하면 매를 맞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때리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사고뭉치라는 것을 알아챘는지 누구나 나를 볼 때마다 망난이라느니 나쁜 놈이라느니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 같은 놈이라느니 하며 욕을 해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도 하기 싫다. 거리에 있지만 않았어도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또또까 형은 노래 부르는 것 말고도 휘파람을 불 줄 알았다. 나는 애써 형을 흉내내어 봤지만 아무리 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형은 내가 아직 입술을 나팔 모양으로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거라며 나를 위로해 주었다.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속으로 노래를 불렀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어릴 적 엄마가 부르던 노래가 생각났다. 엄마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탁대에서 빨래를 했다.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오랫동안 손을 물에 담가 비누 거품을 많이 낸 다음 옷에 물기를 짜 줄에 널었다. 그리고는 집게로 고정시켰다. 무슨 옷이나 그렇게 차례대로 빨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파울야베르 박사 댁의 빨래를 맡아 했던 것이다. 엄마는 키가 크고 날씬한 미인이었다. 피부는 거무스름했고 검은 생머리는 풀어서 늘어뜨리면 허리까지 내려왔다. 무엇보다 엄마는 노래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웠다. 나는 엄마 곁에서 엄마가 부르던 이 노래를 배웠다. 사공이여 사공이여 야속한 뱃사공이여 당신 때문에 나는 죽을 것만 같다오. 파도가 밀려와 백사장을 뒹굴다 밀려가면 내 사랑 뱃사공도 저 멀리 떠나간다네. 뱃사공의 사랑은 1시간도 못 가고 배가 닻을 올리면 뱃사공도 떠나간다네. 파도가 밀려와.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긴다. 또또까 형이 잡아당기는 바람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제재?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노래하고 있었어. 노래? 내 기가 먹었나? 형은 속으로 노래하는 법을 모르나 보지?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른다면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우리는 히우와 상파울루를 잇는 고속도로변에 닿았다. 그 위로 트럭, 자동차, 집마차, 자전거가 오가고 있었다. 잘 봐, 제재. 이걸 명심해. 우선 이쪽을 잘 보고 그 다음엔 저쪽을 잘 봐. 자, 건너자. 우리는 고속도로를 뛰어 건넜다. 무서웠지? 사실은 무서웠지만 나는 머리를 저었다. 한 번만 더 같이 해보자. 그 다음엔 네가 제대로 배웠나 보겠어. 우리는 다시 건너왔다. 이제 너 혼자 해봐.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겁낼 것 없어.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 지금이야. 건너. 나는 단숨에 길을 건넜다. 조금 기다리자 형이 건너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처음치고는 아주 잘했어.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 차가 오나 안 오나 양쪽을 잘 살폈어야지. 내가 만날 역에서 신호를 줄 수는 없잖아. 돌아올 때 다시 연습하자. 지금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니까.
형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걸었다. 얼마 전 들은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또또까 형, 왜? 철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난 조숙해서 곧 철이 들 거래.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기분이 안 들거든. 에드문드 아저씨는 바보야. 너한테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아저씨는 바보 아니야. 만물 박사야. 나도 크면 만물 박사도 되고 시인도 될 거야.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닐래.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진도 찍을 거고. 왜 하필 나비 넥타이를 메냐? 시인은 나비 넥타이를 메야 돼.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 난 시인들 사진을 보여줬는데 모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 제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전부 믿지는 마. 아저씨는 약간 미친 데다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아저씨가 갈보의 자식이야? 야, 너 그런 말 하다가 입을 얻어맞았으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하냐? 에드문드 아저씨는 그건 아니야. 약간 미쳤다고만 했잖아. 정신병자 몰라? 아저씨는 거짓말쟁이라면서. 거짓말쟁이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지난번 아빠가 세베리노 아저씨랑 카드놀이를 하시다가 라본네 아저씨를 두고 그 늙은 갈보 자식은 순 거짓말쟁이라니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해도 아빠 입을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데.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나쁘지 않아.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다.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게 아니라면 또또까 형, 그럼 정신병자는 뭐야? 형은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머리가 돌았다는 표시를 했다. 아니야, 아저씨는 그렇지 않아.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까지 날 딱 한 번밖에 안 때렸어. 그것도 별로 안 아프게. 또또까 형은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아저씨가 널 때렸어? 언제? 글로리아 누나가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나를 진진이 할머니 집에 보냈을 때. 아저씨가 신문을 읽으려고 안경을 찾았는데 안경이 없어졌어. 여기저기 막 뒤지다가 진진이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할머니도 못 봤다는 거야. 아저씨랑 할머니가 집안을 막 뒤집어 엎다시피 하며 찾았어. 그때 내가 구슬사게 1도스땅만 주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끼주머니에서 1도스땅을 꺼내면서 돈을 줄 테니 찾아봐라 해서 빨래통에 가서 안경을 꺼내왔거든.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네 놈 짓이었구나 라고 욕을 하면서 내 엉덩이를 한 대 때린 다음에 돈을 도로 뺏어갔어. 또또까 형이 깔깔거리며 말했다. 매를 피해갔는데 거기서도 매를 맞았군. 좀 빨리 가자. 이러다간 영영 못 가겠다. 난 계속 에드문드 아저씨 생각을 했다. 또또까 형, 어린애들도 퇴직자야? 뭐라고? 에드문드 아저씨는 일도 안 하는데 돈을 받잖아. 일도 안 하는데 시청에서 매달 아저씨한테 돈을 줘. 그래서? 애들도 일 안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데 엄마 아빠가 돈을 주잖아. 퇴직자는 달라, 제제. 퇴직자는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이미 일을 많이 해서 머리가 하얗게 새고 느릿느릿 걷는 어른을 말하는 거야. 제제, 골치 아픈 생각 좀 그만해라. 너는 아저씨한테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봐. 나한테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리고 너도 좀 다른 애들처럼 굴어.
욕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조그만 머리로 그렇게 어려운 생각은 좀 그만해. 계속 그러면 너랑 안 놀 거야? 난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당연히 노래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다. 내 속에서 노래하던 작은 새도 멀리 날아가 버렸다. 우리는 걸음을 멈췄다. 또또까 형이 어느 집을 가리켰다. 저 집이야. 맘에 드니? 하얀 벽에 파란 창문이 달린 그저 평범한 집이었다. 문은 모두 잠겨 있어 조용했다. 그런데 왜 이리로 이사하는 건데? 이리로 이사하는 게 더 좋으니까. 울타리 너머로 마주보고 서 있는 망고나무와 따마린드 나무가 보였다. 머리 좋은 너도 집안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눈치 못 챘나 보구나. 아빠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건 너도 알지? 아빠가 스코트필드 씨랑 싸워서 쫓겨난 지가 6달이 넘었어. 랄라 누나가 공장에 나가고 있는 건 알아? 또 엄마가 시내에 있는 영국인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거 모르지 바보야? 모두들 이사 올 집에 낼 새돈을 모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집은 새가 8달치나 밀려있어. 넌 너무 어려서 이런 슬픈 일들은 잘 모를 거야. 나도 집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성당에서 복사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서로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또또까 형, 까만 표범이랑 사자 2마리로 이리 데려올 거지? 당연하지. 닭장 뜯어오는 일을 할 사람이 머슴 같은 나 말고 누가 있겠냐? 그러고는 안쓰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동물원을 뜯어다 여기 다시 만들어줄게. 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것이 없어지면 동생 루이스를 위해 새로운 놀거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 봐 제재.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니? 그러니까 너도 이젠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얘기해봐. 나도 몰라. 정말이야. 거짓말하지 마. 누구한테 배웠지? 진짜 배운 적 없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단 말이야. 만약에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잔디라 누나 말대로 내가 자는 동안에 내 대부인 악마가 가르쳐줬을 거야. 또또까 형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처음엔 자백을 받아내려고 내 머리에 알밤을 먹이기까지 했다. 그래도 난 알 수 없었다. 혼자서 그런 걸 배우는 사람은 없어. 그러나 식구들 중에도 누군가 나를 가르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아무 말 하지 못했다. 그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었다. 일주일 전쯤이었다. 온 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 그 일은 진진이 할머니 집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신문을 읽고 있는 에드문드 아저씨 옆에 앉아 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이냐? 아저씨는 노인들이 그러는 것처럼 안경을 코끝에 걸쳐놓고서 나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읽는 걸 언제 배웠어요? 아마 6살이나 7살쯤이었을 게다. 5살짜리도 배울 수 있나요? 하려면 왜 못하겠냐마는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지. 너무 어리니까 말이다. 아저씨는 어떻게 배웠는데요? 누구나 그러는 것처럼 글자 카드로 배웠다. 기억 더하기 아는 가 하는 식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배워야 하나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진짜 모든 사람이요?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것 봐라 제재.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야 돼. 이젠 신문 좀 보자. 뒤뜰에 가서 구아버나무에 열매가 열렸는지나 보러 가거라.
그러고는 안경을 다시 올리고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그러나 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실망이네. 내 한숨소리가 컸는지 아저씨는 다시 안경을 코끝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어서 집에서 여기까지 한참 동안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서 말해봐라. 싫어요. 그냥은 안 할 거예요. 아저씨 연금 받는 날부터 알려주세요. 내일 모레다. 아저씨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들여다보았다. 모레가 무슨 요일인데요? 금요일. 그럼 금요일에 시내에서 달빛 하나만 사다 주실래요? 잠깐만 제재, 달빛이 뭐냐? 영화에 나오는 하얀 말이요. 말 지인은 프레드 톰슨이고요. 길들인 말이에요. 나무바퀴가 달린 장난감 망아지 말이냐? 아니요. 나무로 된 말 머리에 막대기와 고삐를 단 망아지요. 그걸 다리 사이에 끼고 달릴 수 있어요. 나중에 영화에 나오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하거든요. 아저씨는 계속 웃고 있었다. 알겠다. 그걸 사다 주면 넌 뭘 해줄래? 좋은 걸 해드릴게요. 뽀뽀 말이냐? 저는 뽀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껴안아 줄 테냐? 문득 에드문드 아저씨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마음속의 작은 새가 내게 뭔가를 일러주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저씨에 대해 하던 말들이었다. 아저씨는 아내와 5 자녀들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었다. 홀로 사는 데다가 걸음도 아주 느렸다. 아저씨가 천천히 걷는 게 혹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은 아닐까? 아저씨의 자녀들은 아저씨를 만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탁자를 돌아가 아저씨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저씨의 희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내 이마를 스쳤다. 망아지를 사준다고 하셔서 이러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걸 해볼게요. 읽는 것 말이에요. 제재, 네가 글을 읽을 줄 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가르쳐 주었니?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아저씨 품을 벗어나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제가 글 읽는 것을 보시려면 금요일에 망아지를 사갖고 오세요. 며칠 후 저녁 때였다. 잔디라 누나가 호롱불을 밝혔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회사인 라이트에서 전기를 끊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에 그려진 별을 보려고 까치발을 했다. 별 그림 아래에는 집안을 돌봐달라고 비는 기도문이 붙어 있었다. 누나, 저것 좀 읽게. 나 좀 올려줘. 장난치지 마, 제재. 누나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날 좀 올려줘봐. 내가 읽는지 못 읽는지 보면 되잖아. 좋아, 제재. 너 장난이면 혼날 줄 알아? 누나는 나를 안아 문 뒤로 바짝 붙여주었다. 빨리 읽어봐. 어디 한번 보자. 나는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고 악령을 쫓아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도문을 읽었다. 잔디라 누나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재, 너 그거 외운 거지? 지금 날 놀리는 거지? 누나, 난 뭐든지 읽을 수 있어. 배우지 않고 읽는 사람은 없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니? 아니면 진진이 할머니시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누나가 신문을 가져왔고 나는 그것마저 읽었다. 단 한자도 틀리지 않고서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괴성을 지르며 글로리아 누나를 불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흥분해서
일라이데를 부르러 갔다. 그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웃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또또까 형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아저씨가 글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제대로 배우면 망아지를 사주겠다고 하셨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물어봐. 나도 정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형. 알면 정말 형한테 얘기했을 거야. 됐어, 이제 가자. 너 두고 봐.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형은 화가 났는지 내 손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잘됐다, 이 바보. 그렇게 빨리 글을 배웠으니까 2월부터는 아마 학교에 가야 될걸. 이것은 잔디라 누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전이나마 집안이 잠잠해질 것이고 나도 조금 얌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히우 상파울루 고속도로에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자. 학교에 갈 때마다 내가 길을 같이 건너줄 것 같아? 내가 네 종도 아니고. 너는 잘났으니까 이것도 빨리 배워봐. 옛다 망아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저씨는 신문을 펼치고 약 광고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상품은 모든 약국과 동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뒤뜰에 있던 진지냐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얘가 약국이란 말까지 정확히 읽네요. 두 분은 내게 다른 읽을 거리를 들이밀었고 나는 모두 읽어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세상이 뒤바뀔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난 망아지를 얻었고 다시 한번 에드문드 아저씨를 껴안아 주었다. 그러자 아저씨는 내 턱을 받쳐들고 감격에 겨우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큰 인물이 될 거다, 요 녀석. 네 이름을 주제라고 지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넌 태양이 될 거다. 별들이 네 주변에서 빛나게 될 게야. 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아저씨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넌 이해 못할 거야. 이집트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란다. 네가 좀 더 크면 얘기해주마. 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썼다. 게다가 어려운 이야기라면 반쯤 미쳤다. 나는 한동안 망아지를 쓰다듬다가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다음 주쯤이면 제가 많이 커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